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USC 캠퍼스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학생들이 졸업생들인가요? 저 무슨 복장이에요, 저게? 지금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그 복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5월 15일 날 졸업인데 졸업식장에는 복잡하니까 미리 사진을 찍어 놓겠다는 거죠, 캠퍼스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당일날은 사람이 찍기가 너무 좀 많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40억, 심지어 50억까지 간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상급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택을 살 거냐, 미국의 주택을 살 거냐, 이제 그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물론 비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라는 데가 너무 넓어가지고 미국 땅덩어리가 뭐 한국의 100배 되는데 이 땅덩어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또 여기서 뭐 비버릴스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버릴스다 그러면은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거기는 빌리언웨어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뭐 강남의 반포다 이런데 최고급 주택에 빌리언웨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있기는 있지만 찾기가 힘들겠죠. 1조 이상 있는 분들. 예. 근데 비버릴스 가면은 많잖아요. 또 뉴욕에 가면은 많은 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제 한국의 강남 지역의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 40억 정도 아파트. 그럼 미국의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하면 될까요? 얼바인 비교하면 될까요? 단순히 그 거래 규모 40억이면 280만 불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 금액은 싱글 프로퍼티 충분히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그러니까 그 글렌데일이나 라크레센타나 라카냐다나 페서디나 쪽에서 고급 동네. 고급. 그게 이제 서울의 강남하고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이나 뭐 이런.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라고 하죠. 그리고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세인데 제가 미리 좀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40억이 이제 280만 불이라고 봤을 때 그 금액은 정말 이제 럭셔리한 주택 그럼요. 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쪼개봤어요. 140만 불로 했을 때 캘리포니아 LA 지역과 가격 수준이 좀 비슷해서 한국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하와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인의 이주가 좀 많아졌던 네바다나 조지아의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직접 비교는 안 하지만 관련 세금에 대한 비율을 좀 조사한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전제를 좀 해볼게요. 40억을 가지고 상급지 이 강남에서 이제 4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근데 그게 3년 전이다. 그리고 두 부부가 실거주를 했고 최근에 팔았을 때 결론적으로 서울에서는 40억을 갖고 3년 후에 60억에 팔았어요. 20억의 양도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 지역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하와이에서 140만 불짜리 싱글하우스를 가지고 3년간 보유하고 부부가 실제 거주했고 그리고 200만 불에 팔았습니다. 60만 불의 양도차액을 얻은 거죠. 그랬을 때 취득세는 한국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략 3.5% 정도 되죠. 그래서 1억 4천 들어가고요. 취득세가 너무 높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관련 영상들이 나오는데 취득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취득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자기가 취득을 했으니까 등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개념도 좀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기록의 변경, 트랜스퍼 텍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뉴욕도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게 대부분의 주에서는 매도자 측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매수자, 구매자는 실제로 부담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바이어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텍스가 있고요. 주에서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티 텍스라고 해서 50만 불 이상에 대해서 1.45% 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추가로 10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맨션 텍스라 그래서 이게 고급 맨션세인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요. 맨션 텍스라는 게 1밀리언 초과 시에 1%에서 1.25% 구간별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면 압구정에서는 취득세가 1억 4천만 원이었다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540불. 근데 이것도
매도자가 부담. 그렇죠.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2,100불이죠. 이거는 0.15%, 이것도 매도자가 부담. 뉴욕에서도 기본 텍스는 매도자가 부담하지만 이제 맨션 텍스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그래서 1% 정도가 부과가 되는 거죠. 보유세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3년치를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2,500불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이제 1.25%로 계산해서 곱하기 3을 하니까.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12,600불이 됩니다. 0.3%라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수산세율이 제일 싸죠, 하와이가. 그렇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73,500불. 네. 그래서 1.75%입니다. 여전히 한국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1가구 주택이 2년 실거주했을 네. 때 이제 12억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10억의 차액에서 12억을 제하면 이제 8억에 대한 8억에 대한 과세를 하면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전후가 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60만 불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고, 거기서 이제 부부가 2년 이상 실거주, 실보유를 하게 되면 25만 불씩 50만 불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60만 불의 양도 차익에서 10만 불에 대한 차익만 발생하게 되는데, 10만 불에 대해서 15%니까 이제 15,000불 정도가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습니다. 10만 불에 대해서 22,000불 내면서 캘리포니아보다는 좀 높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요, 하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21,000불 정도. 그래서 21.85% 정도가 부과가 네.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출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40억 아파트로 20억 벌고 3년 팔았을 때 3억 5천 냅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양도 차익은 좀 적지만 6만 9천 불 냅니다.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3만 6,700불 냅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13만 불 좀 넘죠. 많은 분들이 왜 이 애틀란타랑 네바다는 안 얘기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바다 같은 경우는요, 이 트랜스퍼 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얼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라고 해서 1.95% 정도가 발생하고요. 이건 역시 매도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별로 좀 틀린데 0.55%부터 0.6%까지 발생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방소득세, 이거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가 0.1%, 1,000불당 이제 1달러 내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0.87%,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구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5.75%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별로 딱히 어느 조가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굳이 비교를 안 했던 이유가, 네바다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곳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거에 3분의 1에서 그렇죠. 5분의 2 정도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살고요. 최근에 이제 통계 나온 거 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200만 명이거든요. 거기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56만 명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만 2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괜찮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이 거의 넘쳐나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좀 어렵고, 또 그만큼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할 거냐 직접 살 거냐에 따라서 지역 선택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네. 미국에 또 어느 주에 투자하는 게 나으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어디가 더 낫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투자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주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혜택 받는 게 많잖아요. 많이 있죠.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잖아요.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또 이주했을 때, 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큰 수익이 안 생겨도 투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안정적이잖아요. 미국은 가장 안정적. 세계 경제 1위의 대국이고 군사 1위의 강국이고, 하여튼 안전하잖아요. 미국이 붕괴되는 순간 다른 나라는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안전성 측면에서 아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고, 미국이 안전해? 근데 LA에서
한복판에서 총사고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은 강남 한복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제 노숙자 많은 데를 한번 둘러보고 했었는데 위험한 데가 있죠, 분명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의 땅 면적이 100배예요. 미국이 뭐 불안하고 또 마약과 노숙자들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다 하는 거는 아마 미국 전역에서 1%도 안 될걸요? 1%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9%의 미국의 땅덩어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영상에서 보여줄 때 위험한 지역을 보여주잖아요. 뭐 스키드로 노숙자가 많고 마약 천국이고 필라델피아 뭐 이런데 마약 거리 이런 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곧 망할 것 같이 이야기 되잖아요. 뭐 마약이 저렇게 하고 뭐 총기 사고가 나고 사실은 뭐 총기 사고 이런 거 보면은 사고율을 보면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비교해서 미국의 인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보면 사고율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미국에 우리가 영상을 통상적으로 막 여러 군데서 보여줄 때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런 데 안 보여주잖아요. 미국의 평화롭고 안정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상을 보여줄 때는 이제 특이한 데만 보여주잖아요. 사고가 그렇죠. 많이 나고 네. 또 총기 사고 나고 마약하고 이런 데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노숙자 천지고 미국은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안전한 데가 훨씬 더 많다. 대다수가 미국은 안전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극소수의 위험한 지역,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도 안정적인 지역의 주택을 사면은 위험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위험이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위험한 지역이 있죠.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 살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통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지역들 그리고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캡레이시 별로 안 좋다라고 한국과 비교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높지 않으면 거기 왜 투자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에버리지 평균이죠.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게 미니멈이라고 보시고 실제로 그 이상 높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통계적으로 평균보다 높게 이거는 7%야 10%야 그렇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아직도 한국에 비하면 여기가 안전한 데가 훨씬 많다.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느 주에서 살다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물가 때문에. 그럼 또 물가 싼 주가 있잖아요. 또 옮겨가고. 또 어떤 주는 가면은 1년에 국가 배당금이라 해가지고 배당금도 주잖아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맞습니다. 배당금도 줘요.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안 되고 힘들다. 그럼 물가 싼 지역에 가서 살면 되고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물가 비싸고 범죄 있고 너무 힘들다. 그럼 물가 싸고 안전한 지역이 또 다른 주가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보통 한국에서 미국을 보도할 때요. 캘리포니아에 대한 보도가 캘리포니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이번에 났는데 이번엔 좀 예외적이었지만 산불이 나고 폭풍이 발생하고 하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는 다 불탄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도 워낙 카운티별로 많이 다릅니다. 네, 다르죠. 제가 사는 동네는 10.25%였는데 이번에 또 올랐지만 또 어느 동네를 가면 7.25%. 네, 다 다르죠. 얼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 물가가 비싸서 다른 주로 옮기기도 전에 그 주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산불 이야기 했는데 산불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맨날 불타는 장면만 나오니까 캘리포니아가 전체 불타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데 얼반이나 이런 오렌지 카운티는 불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과연 불이 났느냐 하는 것 뉴스 보고 조금 알 뿐이지 불난 거를 전혀 체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땅덩이가 넓은 거죠. 저희 이제 온 지 4년 차인데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놀랐었어요. 무슨 뉴스만 나면은 너 괜찮냐?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제는 얼마 전에 이제 큰 산불 났잖아요. 네. 제가 위치했던 곳은 동서남북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까지는 안 갔었는데 오히려 그때 어머니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산불 난다든가 또 총기 사고 있다든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미국은 이 살기가 힘든 곳, 위험한 곳. 근데 실제로 산불 나고 총기 사고 나는 데는 미국 전체를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근데 뉴스는 그런 사건 사고만 뉴스에 보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걱정돼 가지고 미국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죠. 산불 이상 없느냐? 뭐
캘리포니아 사는데도 산불 난지도 모르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전화 와가지고 산불로 그거 괜찮으냐? 산불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땅이 넓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뭐 남북한 합반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LA를 보통 남가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샌디에고도 여기서 거의 2시간 이상 네,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캘리포니아의 범위인데 거기도 거의 4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야 되는 것일수록, 근데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캘리포니아 자체는 넓다. 어마어마하게 큰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건 사고만 났다 하면 산불만 났다 하면 한국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그래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있는데 괜찮으냐? 산불 났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강도 사건이 있어요? 뉴스 안 보는 분들은 몰라요. 뉴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라는 걸 실감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뭐 산불 나고 또 총기 사고 나고 하면은 미국 전역이 위험한 걸로 한국처럼 땅이 적은 줄 알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도만 보면 충분히 뉴스는 원래 사건 사고만 보도하는 거니까 평화로운 거는 보도할 뉴스거리가 가치가 안 없죠. 되죠. 뉴스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투자, 한국과 미국의 투자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판단이 있을 거예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 지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도 역시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위기인데 5년 전쯤에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 시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지역에 이제 집을 구매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도 크고, 실제로 이걸 살려면 2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200만 불을 살까를 했는데, 근데 이걸 사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그게 전 재산이니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200만 불을 드리긴 했는데 100만 불짜리를 사서 캘리포니아에 시행된 공급 장려 정책 중에 하나가 ADU라고 해서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이라고 해서 기존의 차고를 개조해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렌트를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놀랐던 게 어떻게 차고에 차를 안 집어넣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흔하더라고요. 스트리트 파킹이 워낙 흔하고. 네, 이분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그 이후에 JADU라고 해서 그보다 반 정도의 크기에 이것도 더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었고, 실제로 미국의 전형적인 백인층들은 그걸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정책들이 장려되고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지역 특정 지역에서는 공급보단 수요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 채 살 거를 두 채를 사는 효과를 얻고 거의 지금은 10,000불 이상의 월 수익을 수익을 10,000불 정도. 그럼 생활하는데 시장이 없네요. 시장이 없죠. 거의 연봉으로 치면은 12만 불인데요. 야, 200만 불 가지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한국에서 그 40억을 갖고 정말 1급지인 압구정이든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는 그게 280만 불의 가치가 있다라면 그걸 180만 불로 나눠서 한 채는 본인이 사셔도 되고요, 다른 한 채는 투자용으로 이걸 투자하셨을 때 아까 비교해드렸던 그 금액에 사실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여력과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단 미국에 투자하는 게 확실히 좀 나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사시는데 미국에 투자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맞아요. 이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은 투자 효과가 크죠. 왜냐면 적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고급 드림 하우스라고 하면서 탑5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1위, 2위는 다 강남이었었고요. 3, 4, 5위가 강북에 뭐 종로, 뭐 평창동이나 성북동 이런 곳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업타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월 수익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다. 그 금액은 저는 거의 한 150만 불 전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 수준에 하시려면 300만 불, 400만 불 갖고도 좀 어렵지만 한 140만 불 전후로만 갖고 계셔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시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용으로 하셔도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좀 높은 수준의 이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정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뭐 강남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전 재산이 아니고 그렇죠. 100억이나 200억 있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닌 분들도 있죠. 그 아파트가 전체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가 전 재산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수익도 올리고 또 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안전한 지역에서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3, 40억짜리 사는 분들이 한 100억, 20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사실은 30억, 40억짜리 주택이 그렇게 뭐 크게 투자 가치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제 조건이 아마 근데 강남에도 그 아파트가 재산이 전부라든가 또 그거보다 조금 많다든가 이 정도 되면은 거기에서 기대고 있는 앞으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확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아름다운 USC 교정에서 우리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